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측정하려면 여러 측정 장비를 반도체 소자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이제 케이블들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코엑시얼 케이블과 이제 트라이액시얼 케이블로 나눠질 수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케이블은 코엑시얼 케이블, 한글말로는 뭐 동축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케이블을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실제로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는, 즉 우리가 뭐 전압을 인가한다거나 혹은 뭐 전류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실제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구리선이 가운데 존재를 하고요. 이 구리선 주변을 인슐레이터, 즉 절연체 물질이 이제 감싸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바깥에는 또 다른 이제 구리선 층이 존재를 하는데, 이 구리선 층은 쉴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적인 뭐 자극이나 뭐 전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 쉴드, 즉 도체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 바깥을 이제 절연 피복이 감싸게 되겠습니다. 실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이는 뭐 심이라고 할까요? 이 심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겠고, 가운데 하얀 층은 이제 절연체층, 그리고 그 절연체층 바깥에 또다시 이제 쉴드가 뭔가 이게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쉴드 역할을 하는 구리선들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요, 일반적으로 55입니다. 대부분의 예전에 개발될 때는 다양한 타입의 이제 임피던스를 가지는 케이블도 제작이 되었고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케이블들은 55ohm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TV나 영상 쪽에서는 75ohm짜리 케이블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를 측정할 때 보통 이제 계측 장비에 연결을 하는 케이블들은 전부 다 이제 55oh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위스도 이제 케이블의 스펙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략 1GHz 좀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밴드위스 미만으로 우리가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10나노세컨드 정도 이하의 빠른 스위칭 스피드를 가지는 펄스는 코엑시얼 케이블로 좀 전달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엑시얼 케이블 지금 양 끝에 이제 커넥터가 달려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양 끝에 다양한 타입의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케이블을 제작을 하고 그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타입의 커넥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를 측정하는 계측 장비에서는 BNC 타입의 커넥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BNC 타입의 커넥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커넥터는 BNC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BNC는 약자인데요. 각각의 BNC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걸 개발했던 사람의 이름이라서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BNC 커넥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BNC 커넥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글말로는 순놈, 암놈 이렇게 부르고요. 메일 타입의 커넥터, 그리고 피메일 타입의 커넥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이제 잘 보시면요, 가운데에 이제 이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신호를 전달하는,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가운데에 구리선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부분이 이제 인슐레이터 층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금속 테두리가 또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 테두리는 앞에서 봤던 우리 실드, 이 겉에 감싸고 있는 구리선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메일 타입의 이제 BNC 커넥터는 보통 이 케이블 끝쪽에 연결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코엑시얼 케이블 끝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케이블 전체를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피메일 타입의 커넥터는 일반적으로 이 계측 장비들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BNC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메일 타입의 커넥터들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나 뭐 계측 장비를 서로 연결을 할 때 이 메일 타입과 피메일 타입을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신호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쓰이는 BNC 커넥터
혹은 뭐 코엑시얼 케이블에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이제 리키지 커런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신호를 전달할 때 겉에 쉴드 부분에는 보통 이제 로우 레벨의 시그널 혹은 접지 상태를 연결을 해서 가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즉 주변의 상황은 이제 0V인 상황이 되었고, 이 가운데 구리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달하기 원하는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중간은, 이 쉴드와 폴스 사이에 이 중간은 이 하얀색 부분으로 채워진, 즉 절연체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연체라고 해서 이제 전류를 모두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즉 일정한 어느 정도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고, 그 저항값은 대략 10기가옴 정도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저항값이긴 한데, 우리가 이 폴스 부분에 10V의 전압을 보낸다고 하면요, 10V의 크기 진폭을 가지는 뭔가 펄스를 보낸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10V와 10기가옴을 가지고 전류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 누설 전류, 즉 리키지 커런트가 대략 1나노 암페어 정도 생긴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주 낮은 레벨의 전류를 측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즉 1나노 암페어 이하 혹은 뭐 피코 암페어, 뭐 femto 암페어 이런 낮은 전류의 레벨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코엑시얼 케이블의 자체적인 한계 때문에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해서 그렇게 낮은 전류의 레벨은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코엑시얼 케이블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낮은 전류의 레벨을 재고 싶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수 피코 혹은 수 femto 정도로 나노암페어 이하로 우리가 전류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코엑시얼 케이블 자체가 가지는 리키지 커런트 성분이 나노암페어 수준으로 발생을 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엑시얼 케이블 가지고는 낮은 전류 레벨을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엑시얼 케이블의 리키지 커런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이제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의 속 모습인데요. 코엑시얼 케이블과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가운데 이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 구리선이 존재를 하고요. 인슐레이터 부분으로 감싸져 있고, 동일하게 이제 쉴드가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쉴드 바깥에 또 인슐레이터 층이 하나 더 있고요. 그런 다음에 쉴드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즉 쉴드를 두 개를 바깥에 만들어서 이제 감싼 형태로 가지게 되었고, 이 커넥터의 모습은요, 아까는 BNC 타입의 커넥터는 이 거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좀 그림에서 사진에 좀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두 개를 걸 수 있도록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제 앞놈과 순놈이 이제 딱 걸려서 맞게 돼 있는데요.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은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있어서 이제 피메일 앞놈에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돌기가 있어서 서로 딱 맞게 되겠고요. 이 구멍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이 케이블이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인지 코엑시얼 케이블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쉴드를 왜 하나 더 만들면 리키지 커런트 문제가 사라지느냐?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쉴드를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쉴드를 제가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쉴드는 아까 코엑시얼 케이블과 동일하게 보통 접지 혹은 가장 낮은 시그널에 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는 이제 0V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의 쉴드에는 우리가 가드를 위한, 즉 리키지 커런트를 막기 위한 시그널을 인가를 하는데, 보통 이 가운데 실제 보내는 시그널과 동일한 시그널을 우리가 인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가운데 구리선에 10V를 인가를 했다, 이 10V의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너 쉴드에도, 안쪽 쉴드에도 똑같이 10V를 인가를 해주고, 그 바깥쪽에는 0V를 인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0V 전압이, 그러니까 전이차가 동일하니까 리키지 커런트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전혀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즉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누설 전류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쉴드를 하나 더 집어 넣어서 보통 케이블을 제작한 것이 이제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이 되겠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리키지 커런트를 제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피코암페어 레벨 혹은 femto암페어 레벨의 전류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모든 측면에서 좋은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코엑셜 케이블에 비해서 매우 비쌉니다. 이 커넥터도 비싸고 이 케이블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보통 뭐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트라이셜 케이블은 우리가 매우 낮은 전류의 레벨을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아서 뭐 모든 케이블을 다 트라이셜 케이블로 쓰겠다, 뭐 괜찮습니다. 코엑셜 케이블보다는 트라이셜 케이블이 모든 성능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격이 10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소자의 뭐 모스펫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오프 커런트 레벨 이런 것들이 보통 피코암페어 혹은 femto암페어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트라이셜 케이블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우 낮은 전류를 측정해야 하는데 코엑셜 케이블을 쓰게 된다면은 그때는 노이즈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측정하는 계측 장비들 중에서 파라미터 어널라이저 그리고 이제 femto 피코암페어 미터 이런 것들 장비는 이제 그 피코암페어, femto암페어 수준까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장비들은 역시 따라서 이제 트라이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트라이셜 커넥터들이 달려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스펫 측정을 이제 많이 하게 되겠는데요. 모스펫 측정에서 이제 오프 커런트 레벨, 즉 이 오프 상태의 커런트 레벨이 보통 뭐 피코암페어에서 femto암페어 수준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트라이셜 케이블을 사용을 한다면은 케이블 자체의 노이즈가 없으니까 이제 정확한 오프 상태의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 코엑셜 케이블 자체에 리키지 커런트가 아까도 계산해봤듯이 뭐 나노암페어 수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리키지 커런트 값들이 측정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실제 모스펫의 특성인지 이제 케이블 때문에 발생한 특성인지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